자, 먼저 우리 좋은 찬양을 해주신 이용석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부터 보내겠습니다. 자, 아침부터 이렇게 많이 모여주신 우리 각 정당 관계자 여러분, 또 그리고 각 시민단체 대표자와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전장현이 지하철을 볼모로 지금 집회를 하고 있어서 오늘 예정 시간보다는 시간이 조금 늦었지만 이 점 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행사는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적 문제를 좀 짚어보는 일부 자유마을 국민대회를 짧게 좀 하고 그 이후에 각 정당 대표 및 시민단체 대표자 관계자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우파가 200석을 달성할 수 있는 그 결사체를 만들어보고자 오늘 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난 1월 1일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정광훈 목사님 모시고 서울을 출발해서 제주를 돌아서 우리나라 전국 8도를 거의 하루에 2군데씩 다니면서 민심을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축약된 민심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으로는 도저히 저 민주당을 이길 수가 없다. 더더욱이나 지금 현재 민주당의 이재명이가 통진당보다도 더한 일명 간첩이 덕식을 그릴 수 있는 이런 정당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들이엎겠다는데 이제 투쟁력 높은 정당들이 아니면 투쟁력 높은 전사들이 그 국회에 들어가서 민주당과 정면 대결을 해야 될 상황이 왔다는 거 많은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길래 가는 곳마다 2배, 3배, 4배나 넘쳐나는 그 국민들을 보면서 희망을 얻고 돌아왔고 이제 정광훈 목사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앞서 싸우시는 우리 시민단체 관계자분들 그리고 군소정당 관계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새로운 길을 한번 모색해보고자 이 귀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하신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부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행사를 1부, 2부로 나누어서 본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파정당 시민단체 범연석회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국민 의리가 있겠습니다. 앞에 계신 우리 내빈 여러분, 각 정당 대표 여러분, 각 시민단체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국기대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시간 관계상 4절의 뜻을 1절에 모아서 1절만 크게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을 위해 순국 선교하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곳에 많은 유튜브들이 지금 와서 영상을 각 전 세계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밖에서 어느 사람이 보더라도 야, 좋은 자리구나, 거기 못 간 게 미안할 정도로 오늘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고한 대로 첫 번째 순서는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굴러가고 어디까지 와 있는지, 또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이 시국 진단을 위한 국민대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각 분야 전문가들 그리고 레론한 분들 많이 모시고 왔으니까 귀담아 들어보시고 어느 것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인지를 마음속에 꼭 새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실 분입니다. 공산화로 가는 대한민국을 구하고 주사파들의 망나니적 행위에 정면으로 맞서서 싸우고 계신 이 시대 영적 지도자, 이번에 반드시 우파 200석을 통해서 종북 좌파들의 작당을 막아야 한다며 5,300만 국민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루 28시간의 시간을 허비하면서 전국을 완주하고 지금 이곳에 도착하신 국민혁명을 여시며 한기총 대표를 되신 정남훈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5,300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각 정당 대표 여러분, 그리고 시민단체장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건국 후 75년 만에 가장 위험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정치인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정당,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또 국민의힘 정당, 이 사람들은요 정치가들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에요. 저는 2019년도에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의 연방제로 넘기려고 하는 의도를, 저는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중에 제가 알아냈습니다. 알아내고 목사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죽을 때는 정확히 죽어야겠다 하고 목숨 걸고 광화문 투쟁에 나서서 제가 깜빵을 3번 갔다 왔습니다. 3번. 문재인은 반드시 나를 죽일 것이라고 확신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살리셨고, 또 그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여기에 각 정당의 대표님들 그리고 우리 시민단체장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오늘까지 저는 살아 있습니다. 문제는 싸움이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정권 교체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더 문재인 대통령의 초기 때보다가 더 위험한 순간이 돌아온 것은
이제부터 제 설명을 잘 들어보십시오. 4월 10일이 뭐 하는 날이죠? 총선하는 날이죠. 그러면 어느 당이든지 주력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이 한쪽은 지고 한쪽은 이길 것입니다. 제 예견에는 이미 벌써 좌파 쪽의 전문가들이 스스로 이미 패배를 인정했어요. 국민의힘 정당이 160석에서 170석을 할 것이다. 이건 우리말이 아니고 반대편에 있는 그들이 이미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30석 중에서 뭐 한 30석은 우리 또 군소 정당들이 다 나눠 가질 것이고, 그러면 이재명은 거의 100석? 오늘날 국회와 반대 현상이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이재명 이 당대표의 공천하는 것을 제가 가만히 유심히 봤더니 이 사람은 선거에 이기려고 관심 없어요. 관심 없고 지금 과거에 통진당, 이석기당보다가 훨씬 강도가 높은 이러한 정당을 조직하려고 30명이면 족하다. 선거에 이길 필요 없다. 30명 정도면 대한민국을 엎을 수 있다. 제2의 광주 사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이 재앙을 막아내야 될 한동훈 이 국민의힘 정당 대표가 이런 것을 벌써 얘기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우리 우파 정당의 대표들은 전혀 개념이 없어요. 아주 안일하게 이제 우리는 이겼다. 누가 안 이겼대요?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 3.1절 대회를 선포해서 1000만 명이 광화문광장에 모여서 어떠한 국가 반란이나 내란이나 제2의 광주 사태를 일으키려고 하는 세력들에 대하여 선제적 조치를 우리가 취하려고 내일 광화문 3.1절 대회를 선포했습니다. 제가 애국운동을 해보니까 사건이 터진 뒤에 그때 가서 해결하려니까 늦겠더라고요. 그 근래에 우리가 와서 이긴 사건이, 첫 번째가 우리가 광화문 운동 4년 동안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투쟁을 해서 이겨낸 결과가 정권 교체했고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만든 것이, 이게 우파 쪽에서 계속 밀리다가 계속 우파 쪽에서 뭐 광주 사태를 비롯해서 해방 후에 그러다가 이것이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때 이김으로 선제적 조치를 취해서 이긴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 사건이 평택의 개딸들의 난동, 주한미군 부대를 진입해서 그때에 10명이 분신 자살하도록 돼 있었어요. 저는 이 싸움을 30년 하면서 저도 이건 뭐 공개적으로 수도 없이 말했기 때문에 적들이 알아도 괜찮습니다.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저도 저쪽 편에다가 간첩을 심어놨어요. 민노총에다가 3마리 심어놨어요. 그리고 정교조에다가 3마리 심어놨어요. 그리고 또 저쪽에 더불어민주당에 2마리 심어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벌써 10년, 20년 됐는데도 내가 심어놓은 간첩이 안 잡혀요. 왜 안 잡히느냐? 그쪽 동네에서 내 욕을 제일 세게 하거든요. 정강훈 이 개새끼, 죽일 놈의 새끼. 그러니까 아직 한 명도 안 잡혔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부터 내가 심어놓은 간첩이 보고가 들어와요, 저한테. 그래서 그 우리의 간첩들이 보고를 해줌으로 평택 사건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평택 사건이 그쪽에서 계획할 때에 2달 전에 먼저 알은 겁니다. 벌써 개딸들이
들어가서 10명이 분신 자살하고 2만 5천 명을 동원하여 주한미군 부대를 진입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평택에 있는 미군들을 원치 않는다. 이걸 국제화시키려고 시도를 한 의도를 우리 간첩들에게 내가 보고를 받고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방송을 통하여 유튜브 통하여 나오기만 해봐라. 때려 죽여버린다. 니들이 5만 명, 2만 5천 명 나와? 우리는 10만 명 나간다. 10만 명. 선제적으로 대항을 했더니 결국은 그날 개딸들이 2만 5천 명은 고사하고 97명이 왔습니다. 그것도 무당들을 데려왔어요. 무당.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뭐냐 하면 일을 해보니까 선제적으로 대결하는 것만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광화문 광장에서 1000만 조직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정말 이제 마지막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일 우리가 하는 3.1절 대회는 일반 대회가 아니고 국내용도 아닙니다. 전 세계 우주입니다. 우주. 다시 말해서 뭐냐? 전 세계를 틀어지고 있는 유대인 공동체를 이기고 대한민국을 자유통일시켜서 세계의 G2 국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내일 3.1절 대회를 선포한 것입니다. 내일 우리는 3.1절 대회를 통하여 1000만 명 조직을 완성해서 왜? 양대 거대한 정당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믿을 수 있어요? 이재명은 이미 선거 포기했어요. 100석 이하 할 것으로 이미 포기했어요. 그 대신에 간첩 수준의 30명을 조직하기 위해서 이미 들어갔습니다. 근데 간첩 수준의 30명을 270명이 못 이겨요. 270명이 못 이깁니다. 이 사람들은요, 과거에 했던 그 이석기 아로 조직 아시죠? 바로 그거보다 강도가 더 높은 사람들로 지금 조직하고 있어요. 그럼 뭐 할 것이냐? 4월 10일 총선이 끝나면 국회가 시작되려면 6월 1일 돼야 시작합니다. 그 2달의 시간이 남습니다. 그 2달 동안은 지금도 현역 국회의원들 180석 야당들 그것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대로. 그러면 그 2달 동안에 이미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왔어요. 이미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왔습니다. 뭐냐? 절호의 기회입니다. 건국 후 75년 동안에 야당이나 여당이나 180석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우파 쪽에는요 153석이 기록입니다. 언제? 이명박 때입니다. 이명박 때. 이게 기록이에요. 우파는. 좌파는요 180석을 한 적이 없고 절호의 기회가 선거 끝난 4월 10일 이후에 6월 1일 그 사이에 반드시 저 사람들은 광주 사태를 능가하는 폭동을 나는 일으킬 것으로 저는 벌써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정청래라고 들어봤죠? 그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 4선인가 5선 하고 있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미 문화원에다가 불을 치르는 사람 아닙니까? 불을. 이런 사람인데. 근데 그거 가지고도 안 된다 이거야. 그 정도도 안 된다 이거야. 그보다가 훨씬 강도가 높은 젊은 애들을 지금 공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의 대혼란을 막아내고 대한민국을 우리가 바로 세워서 좌파들의 난동, 특별히 내전 상태로 몰고 가려고 하는 바로 이 의도를 저는 이미 정보를 다 받았기 때문에 이걸 선제적으로 반드시 제압해서 우리는 세계 G2 국가로 반드시 만들어내야 될 것입니다. 이미 벌써 이것은 자기들이
공개적으로 이미 선언을 하고 있어요. 자, 대한민국은 이미 내전에 들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김학성 교수님을 잠시 모시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정강 정책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요, 이석기 정당과 똑같습니다. 이건 정강 정책은 그 당의 헌법이죠, 헌법. 헌법인데, 시간 관계상 이 핵심적인 것만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헌법학자 제1호 맞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 자유통일당의 공천위원장이죠. 아, 맞습니다. 그건. 어떻게 뒷돈이 많이 들어옵니까? 뒷돈.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공개. 예. 자, 근데 한 당이 아니라 180석을 가진 이 국민의 이 더불어민주당의 정강 정책에 네. 지금 이게 공개되어 있어요. 홈페이지에. 홈페이지에 예, 돼 있죠?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6번 통일에 대한 관한. 네네. 야, 이걸 한번 해설 한번 해주세요. 민주당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정강 정책이 나오는데 네. 우리 헌법과 같은 것이죠. 그렇죠. 그 6번째 항목이 통일 분야입니다. 네. 통일 분야인데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드리겠습니다. 7.4 남북 공동성명, 남북 기본 합의서, 그다음에 보면 6.15 공동선언, 14선언, 4.27 판문점 선언 및 9월 평양 공동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존중, 계승하고 네. 적극 이해한다. 자, 이게 뭔 뜻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 민주당이 지향하는 통일 정책은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과 합의를 맺은 6.15 공동선언, 6.15 공동선언 내용이 뭐예요? 한번 비춰보세요. 6.15 공동선언 내용을 남한과 북한이 목사님 한번- 이제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는 거죠, 목사님.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예, 2호입니다. 2호 한번 읽어보세요. 예,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네.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그러니까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이죠. 네.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자, 오른쪽에 서명했죠. 네, 김대중하고 김대중하고 김정일이가 사인했습니다. 김정일하고. 2000년 6월 15일 했죠. 이거는 헌법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예, 우리 헌법에 명시적으로 저촉되고 위반되는 것이죠. 이 정도의 헌법 위반하는 놈은 형량이 몇 년 정도 되겠습니까? 뭐 처형밖에 없죠, 목사님. 처형? 예,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죠, 목사님. 뭐. 처형? 예, 근데 이미 2마리는 죽었어요. 예. 2마리는. 예, 김대중하고 하나 둘 남았죠, 목사님. 둘? 문재인하고 이재명 아닙니까? 아, 이재명. 그렇지, 이재명하고. 그런데 이러한 정강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한동훈 이 비대위원장한테 책임이 있어요. 바로 우리는 선거 보이콧한다. 이런 정강 정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선거 못한다. 이석기처럼 빨리 해산해. 해산하고 정당 새로 만들어. 그러면 우리는 선거에 참여한다. 이 정도의 강경하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 편 선수들은요, 국회의원 또 당선돼서 4년 동안 또 잘 헤쳐먹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건국후 75년 동안에 특별히 한국교회 우파 시민단체들이, 자, 이승만 때는 자유당이잖아, 자유당. 네, 자유당. 또 박정희 대통령 때는 공화당. 또 전두환 때는 민정당. 민정당. 예. 그다음에 그 후에 이제 3당 합당 후에 한나라당, 새누리당,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해서 지금은 국민의힘 정당이 됐는데, 네. 이 사람들한테 솔직히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지요. 소망이 없죠. 예, 왜냐면 대한민국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본인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네. 또 정치가들이라면 대한민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네. 이끌어 가야 되는데 네. 이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 모든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는 정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국민의힘 정당에는 정강 정책에 네. 통일에 관한 것이 내용이라도 있기는 있어요? 그 막연하게 막연하게.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라고 되는 것이죠, 목사님. 그래, 구체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네. 건국의 4대 기둥, 네. 자유민주주의, 네. 자유시장경제, 네. 한미동맹, 기독교 기독교 입국론, 입국론. 내 입각한 통일이라고, 이런 구체적인 것이
내용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은 우리 한반도에서 네. 남북한 통일이 지상 과제일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정확한 통일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 자유통일당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유통일당의 정책은 자유통일 아닙니까, 목사님? 그렇지. 그렇죠? 좀 한 단어 더 추가하면 자유민주통일이기 때문에 네. 헌법 정신에 가장 부합한 통일 정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정당이 49개, 거의 50개인데 그 중에 뭐 한 5개 정도는 좌파 정당이에요. 극좌고 나머지는 다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우파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정당 하나만 믿고 있다가는 이게 나라가 결국 거들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각 당 대표님들 또 임원들 우리 힘을 합쳐서 반드시 나라를 지켜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역할은 우리가 다 연합을 해서 이 자유통일당을 중심으로 좀 연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든 이 정당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25년 전에 조영기 목사님과 김용원 목사님이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장경동 목사하고 나를 불러서 기독당이래요. 기독당을 만들어 국회에다 넣어라. 안 그러면 반드시 한국교회 없어진다. 대한민국도 없어진다. 그 명령을 받들어서 정말 25년 동안 제가요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 어른들한테 재수 없이 잘못 걸려 들어가지고 그 어른들은요 일을 시켜도 돈도 안 줘요. 돈도 안 주고 일만 시켜 먹어요. 그래서 뭐 제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그 어른들의 그 해안이 정확했습니다. 왜? 기독당이란 말을 넣어서 국회에 단 2석이라도 넣어야 된다. 그래야 나라를 지킬 수 있고 한국교회를 지킬 수 있다. 그때 저희들도 이해가 안 됐죠. 이해가 안 돼서 내가 살짝 대들다가 또 뒤지도록 혼났고, 돌아가신 김용원 목사님한테 2년을 불려다니면서 제가 공부를 하게 됐어요. 일주일에 하루씩.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도사가 돼버렸어요. 왜 그런가? 나중에 이제 내가 이해를 빨리 못하니까 왜 목사들이 정치에 나서야 되느냐? 그 이유 중에서 일본의 공명당 얘기를 했습니다. 공명당. 일본에는 그 불교 쪽에 속한 종교정당 창가학회에서 만든 공명당이 있는데 그게 비록 30석 정도밖에 안 돼요. 30석밖에 안 되는데 이 창가학회에서 만든 남남호랑교인가 그쪽에서 주로 만든 30석입니다. 이것이 일본의 거대한 자민당을 코를 깨고 끌고 다녀요. 한국으로 말하면 뭐냐? 정의당하고 비슷해요. 옛날에 사실은 우리나라는 야당 여당이 다 우파였습니다. 특별히 이승만 대통령이 국가를 세울 때는 야당도 여당도 다 우파였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호남에 속한 사람들이 주로 좌파 정당이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대한민국 헌법 만들 때 그 호남 사람들이 이거는 전준환 목사님이 설명하겠지만은 그분들은 사실은요 지금 경상도 사람들보다 더 우파였어요. 그 한민당, 이 한민당 같은 이런 당들이 다 협조를 해서 오늘까지 대한민국이 유지되어 왔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가로서가 아니라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본색이 드러내기까지는 사실은 이 민주당까지도 다 우파 정당이었어요. 왜? 이게 헌법을 다 공유하는 거니까. 그러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딱 되자마자 드디어 이게 거의 간첩 수준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드러내서 호남의 우파인 한광옥이라고 들어보셨죠? 박근혜 대통령 때 비서실장 한 사람입니다. 이게 전부 호남의 최고의 지도자죠. 하나갑 들어보셨죠?
한화갑 대표님하고 내가 포럼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날 보고 하는 말이 그랬어요. 한화갑 그때의 그분이 목사님을 직접 만나보니까 우리하고 똑같네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날이 언제였었냐면요, 김정일이가 죽은 날이었어요. 죽은 날. 김정일이 죽었다고 발표한 날입니다. 그날 이제 포럼이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김경재, 김옥두, 뭐 이 사람들은 호남의 지도자들이지만 김대중이가 본색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김대중한테 속은 겁니다. 우파입니다. 우파 이 사람들. 맞죠?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 선거할 때 다 박근혜 쪽으로 넘어온 사람들 아닙니까?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상도인지 전라도인지 원래 우리나라는 다 우파란 말이에요. 우파. 근데 이 김대중 이 개자식 말이야, 이 한 놈 때문에 완전히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북한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자유우파 모든 정당들이 하나로 다 힘을 합쳐서 반드시 이 내란을 막아내야 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자, 3대 대통령이 평양 가서 서명한 거 있잖아요. 네. 그 연방제 통일 서명한 거 있죠. 6.15 공동선언이 김대중이가 한 것이고, 그렇죠. 다시 7년 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14성명에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목사님. 그 아까 그 2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서명한 거 내용. 2번. 2호요? 2번, 그렇죠. 2번. 2호. 예, 2호. 그러니까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그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여기에 김대중이가 서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목사님? 안 되죠. 그렇습니다. 예. 핵심 이유는 뭐냐 하면 북한이 계속 고려연방제를 주장했죠. 네. 고려연방제가 뭐하는 연방제입니까? 그 소위 높은 단계 연방제라고 보통 알려져 있죠. 네. 그것은 남한과 북한이 통일 국가를 만들어낼 터인데 만들려면 선 조건이 두 개가 필요하다. 두 개가 뭡니까? 하나는 주한미군 철수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우리가 하나의 국가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높은 단계 연방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일단 나가라. 네. 그다고 보안법을 철폐하면 남북한을 확 섞어서 하나로 만들자. 네네. 이게 고려연방제고 그렇습니다. 높은 단계 연방제입니다. 그러면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김일성의 제안은 씨알도 먹히지 않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지. 일단은 이 통일 방안을 바꾼 것이죠. 어떻게 해요? 남한과 북한이 일단 선통일을 하자. 이렇게 연방 국가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하나의 통일 국가를 만들게 되면 필연적으로 두 가지가 결과가 초래할 것인데, 하나는 당연히 대한민국에 외국 군대가 필요 없게 되니까 주한미군 철수가 나올 것이고, 북한과 하나의 연방 국가가 됐기 때문에 북한을 적대 국가로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필연적으로 폐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 박사님은요, 아는 게 너무 많고 머리에 먹물이 너무 많이 들어서 설명을 복잡하게 해요. 그냥 간단하게 하면 되거든요. 뭐냐? 주한미군 그대로 놔두고, 네. 보안법 그대로 놔두고 나라부터 확 섞어버리자. 예, 합치자, 선. 예, 확 섞어버리자. 예, 예. 그것이 낮은 단계 연방제죠. 그렇습니다. 예. 이것에 대해서 이 김대중이 가서 사인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죽었잖아요, 목사님. 이미 죽었어. 우리가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내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각 정당 대표들에게 물어보세요. 이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밑에서 부관 참시하라 그래요. 부관 참시가 뭔 뜻입니까? 죽은 시체를 다시 꺼내가지고 처벌하는 거죠, 목사님. 아니, 시체를 꺼내가지고 또 재판을 할 수 있나요, 그게? 옛날에도 목사님 그런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김대중, 노무현, 지금 또 문재인, 또 이재명, 네. 이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누구냐? 여기 있는 각 정당 대표들이야. 왜? 이런 꼴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우리 일어서야 돼요. 아멘.
제가 돈을 5천만 원 이상 들어가서 이 자리에 자리를 마련하려고 신문 광고비만 5천만 원 이상을 드는데도 여기에 우파정당이라고 혼자 큰소리 제일 치고 자기가 우파정당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안 오잖아요. 나하고 한번 대화 한번 해보자는 거지. 대화. 우리는요, 내가 이걸 왜 주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냐 하면 조영기 목사님이 만드시고 김정은 목사님이 만든 이 정당은 중앙선관위에 여러분들 가서 찍어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선거에서 77만 표를 얻었습니다. 선관위 가면 나와요. 그럼 우파정당 중에서 솔직히 이야기해서 50만이나 77만 얻은 경험이 있는 정당 있나요? 없죠.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난 주도할 수 있는 나는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내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난 잘날 수도 없죠. 왜? 내가 만든 정당이 아니니까. 조영기, 김정곤이가 만든 당이니까. 이제 우리 군소정당, 저쪽에서는 우리를 보고 군소정당이라 그래. 다 뜻을 합쳐서 반드시 이번에 그 국회에 들어가서 더불어민주당은 해산시켜버리고, 그리고 국민의힘 정당은 완전히 우리가 견제하여 일본에 있는 공명당 이상으로 기여를 해서 반드시 우리의 최후의 목적인 자유통일을 이루어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자, 마지막 말씀 한번 해주세요. 예. 우리 광화문에 총사령관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시죠? 광화문의 총사령관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총사령관을 허용하셨는데 그것이 누구십니까? 목소리가 너무 작으신데? 전강훈 목사님이라고 우리가 전강훈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전 목사님께서는 20년 또는 30년 동안 왜 혼자 이 일을 하는가? 나는 이 일을 하는데 왜 홀로인가? 수없이 외치시면서 수많은 정치권과 언론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꿋꿋하게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유통일당을 지금 굳건하게 세우고 계시고, 지금도 670만 또는 700만의 자유마을 서명을 통해서 많은 하부 조직을 확보하고 계시고, 전국을 다니시면서 수많은 비용을 들여서 국민들을 계몽하시고 하나가 되게 만드시는데 가장 결정적인 희생을 하신 분이 전광훈 목사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 목사님을 광화문 애국세력의 총사령관이다, 국민혁명의장이라고 부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 우파 정당 및 시민단체 대표들을 모으셔서 우리가 하나 되자, 이번만큼은 대단히 중요한 선거를 우리가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모임에 총론에 있어서는 아무도 이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자는 데는 이의가 없지만 악마는 반드시 디테일에 있다라고 하듯이 강론에 들어가면 생각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가장 크게 중심이 돼서 기여하는 정당이 자유통일당이라면 개인의 그 의견이라든지 이해를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가 돼서 이번에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제가 이것은 이제 간단하게 광고를 하나 드릴 터인데, 우리 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을 저희가 접수하고 있는데,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훌륭한 남자 여자 후보들이 많이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부풀려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자유통일당에서 제시하는 비례대표의 남녀 후보는 적어도 국민의힘과 민주당보다는 객관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제가 자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주신 분이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 본인 또는 추천을 많이 해주셔서 더욱더 많은 분들이 비례대표 지원을 해서 이 자유통일당과 보수우파, 우리는 군소정당이라고 하는 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라도 정말 귀중한 후보들이 많이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셔서 이번에 반드시 약한 국민의힘, 또 우리의 적인 민주당을 꺾는데 크게 기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각 정당 대표님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 저 생각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반드시 광화문에서 내날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4월 10일부터 6월 1일 사이에. 그래서 헌법을 공유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각 정당 대표님들, 시민단체장들은 우리나라 헌법을 공유하시죠? 헌법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바로 추방시키려고 그래요. 헌법을 공유하시죠? 헌법을 공유만 한다면 북한의 노동당 김정은까지도 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새끼들은 헌법을 공유할까요? 절대 못하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이 기준입니다. 헌법, 그 다음에 헌법 위에 있는 우리나라의 건국의 4대 기둥, 이승만의 자유, 뭡니까? 자유, 한미, 기독교, 이걸 공유하는 사람이라면 여기 오신 어느 당의 대표든지 누구든지 우리 당의 공천에 추천해 주시기를 바라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굉장히 외람된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각계전투에서는, 각 정당별로 활동해서는 솔직히 우리 양심적으로 한번 얘기해 봐요. 국회에 단 한 석이라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대답 안 하시는데. 있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가 25년을 이걸 해봤습니다. 우리는 77만 표를 얻고도 12,000표가 부족해서 결국은 국회 문고리 잡았다가 주저앉았습니다. 이런 내가 경험학상 보면은 지금 우리가 45개 우파 정당 각자가 다 정강 정책이 다르고 다 있어도 헌법은 공유할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계전투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니까요. 내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25년 동안 내가 피를 봤습니다. 피를. 근데 이번에 기회가 왔어요. 드디어. 왜? 제가 광화문 운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 당으로 결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당비를 내는 당원들, 이 당비를 내는 것이 한 달에 3억 이상이 들어와요. 한 달에 3억 이상이. 그 다음에 당비 안 내는 우리 또 당원들을 합치면 130만이 넘었습니다. 이건 이미 우리는 이겨놓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상의 또 우리를 지원하는 이 광화문 세력들이 670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 선거에 최소한 원내 교섭단체 20석 이상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해 드리도록 제가 오늘 문을 열어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만약에 제 말을 못 알아들으시면 무슨 사태가 일어나느냐, 황교안 장군님을 잠깐 모시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시는데, 자, 보십시오. 와인버거 영상을 먼저 한번 틀어봐 주십시오. 이게 광화문 광장에서 5.18 같은 광주 사태가 내란이 일어난다고 벌써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영상부터 먼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어떤 이유에서일 것 같습니까? 전쟁, 자연재해, 국가부도, 전염병. 전직 미 국방부 장관 캐스퍼 와인버거는 그의 저서 더 넥스트 워를 통해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내전. 만약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간첩과 주사파의 공작에 의한 내전에 의해서일 것이다. 저도 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가상으로 한반도의 마지막 시나리오를 예고해 보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시위와 태극기 세력이 극렬하게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촛불 시위의 외침은 이와 같다. 윤석열 탄핵,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종전협정, 연방제 통일, 태극기 세력의 외침은 이와 같다. 문재인, 이재명 구속, 한미동맹 강화,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 고도로 훈련된 북한의 간첩들이 매년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 경찰복과 군복으로 위장하여 빌딩에 올라간다. 그리고 이들은 태극기 세력이 아닌 반대편의 촛불 시위 쪽을 향하여 사격을 실시한다. 촛불 시위에 앞장섰던 많은 사람들이 위장 간첩이 쏜 총알에 의하여 쓰러져 간다. 이성을 잃은 촛불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달려들어 총을 빼앗고 경찰을 향해 난사하기 시작한다. 전국에 퍼져 있는 북한의 지하 조직은 좌경화된 국민들을 선동하여 전국에서 동시에 민중봉기를 일으킨다. 여기에 국내에 있는 중국인, 조선 쪽 100만 명이 가세한다. 5.18 때와 마찬가지로 일제히 파출소와 무기고를 습격해 무기를 탈취하고 난동을 일으킨다. 모든 관공서가 점령당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은 손쓸 틈 없이 내란 상태로 돌입하게 된다. 경찰도 군인도 미군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간다. 이렇게 한국의 내전 상태가 확대된 바로 이때 북한의 특수부대 군인들이 대한민국을 접수하러 기습 남침을 한다. 이미 절반이 넘게 좌경화된 국민들은 김정은 만세를 외치며 인민군과 김정은에 대하여 환영 행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연방제 통일로 가게 된다. 이 상황은 대구 10월 폭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제주도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5.18 광주 사태에 이은 북한 공작의 완성이었다. 내부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 모든 언론을 통해 성명서가 나온다. 모든 공무원은 그대로 유지되며 현재 치안 질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국가 권력을 완벽히 장악한 후 그들은 본색을 내보인다. 본보기로 김정은과 노동당에 호의적이지 않은 시민 1,000만 명을 학살한다. 공산주의의 실체를 알게 된 국민들은 살기 위해 배를 타고 가장 가까운 일본으로 탈출을 감행한다. 그 숫자는 1,000만 명에 달한다. 이렇게 1,000만 명이 보트 피플이 되어 망망대해를 떠다니게 된다. 이것은 소설 속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벌써 일어났을 일들입니다. 이미 일본 국회에서는 이것을 예상하고 일본으로 건너온 한국 난민을 어떻게 수용, 처리할 것인지 대비책을 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을 대한민국 국민만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미군 철수해버리겠다. 제가 그래서 다행이다. 여기 찬스다. 미군 철수가 신념인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의 숫자가 무려 1,614만 명에 달합니다. 미 국무부 장관과 CIA 국장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Because tomorrow it will be you.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자, 와인버거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누구십니까, 이 사람은? 예. 캐스퍼 와인버거 장관은 미국의 40대 대통령인 레이건 대통령의 연임을 했습니다. 8년 동안 재임시에 7년 동안 미 국방장관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레이건 대통령은 미 국민들로부터 미국의 건국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나 토마스 제퍼슨이나 링컨 대통령의 버금가는 최근래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군비 확장 정책과 스타워즈 그런 정책으로 소련 연방을 완전히 해체시켰습니다. 그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뽑히는 레이건 대통령의 그런 정책을 실제로 입안하고 실행한 가장 실무적인 책임자가 캐스퍼 와인버거 장관입니다. 쉽게 말하면 러시아 연방을 해체시킨 맞습니다. 바로 실무자. 예. 이분이 이 장관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관님이 책을 하나 썼단 말이에요. 예. 30년 전에. 예. 그 책 이름이 뭡니까? The Next War. 넥스트 워. 이거 다음 전쟁. 아니, 영어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한국말로 좀 해봐요.
다음 전쟁입니다. 아, 다음 전쟁. 네, 이것은 1991년도에 네. 초판이 발간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책 내용을 줄여서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앞으로 전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5개를 뽑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우리 대한민국으로 뽑은 것입니다. 이 책에는 그 시점을 1998년으로 해서 예측을 했습니다. 예. 이 책은 이 소설이 아닙니다. 픽션이 아니고 와인버그 장관이 7년 동안의 국방장관으로서의 경험과 미 국방부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앞날을 예측한 어떻게 보면 예언서입니다. 자, 그런데 그분은 이제 뭐 30년 전에 책을 썼다고 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때 국무장관을 하신 이 누굽니까, 이 사람? 폼페이오, 마이크 폼페이오. 이 사람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봐 주세요. Because tomorrow it will be you. Because tomorrow it will be you. 자, 이 사람은 현재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세계 정보의 1인자라고 봐야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조선일보 주최로 2년 전에 와서 대담을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영어로 하는 말이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예. 이분은 여러분 굉장히 수재입니다. 미국 웨스트포인트 미 육사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 다음에 하버드 대에서 로스쿨을 졸업하면서 1등으로 수석으로 또 졸업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여러분 잘 아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을 할 때 최초 1년간은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을 했고 그 다음 한 2년간은 국방장관이 아닌 미 국무장관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이후에도 지금도 활발하게 보수 우파의 아주 대표적인 분으로 차기 대통령으로도 계속 거론되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때 조선일보 주최로 포럼에 오셨다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2023년도 5월 3일입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다음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내일 전쟁이 일어난다면 바로 당신들 차례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고를 한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내용들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저는 모를 거라고 봅니다. 우리 동영상을 봤으면은 알고 책을 읽어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두 정당 지도자가 이재명과 한동훈이 이걸 모른다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니, 국방부 장관과 국무장관, 이건 현재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대고 뒷꼭지 대고 낄낄 웃고 있어. 다음은 너들이야. 지금은 우크라이나지만은. 그런데도 이런 말을 무시하는 이런 정당 대표들이 희망이 있냐 이거야. 마지막 말씀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꼭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은 7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7.8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한 번 망하면 끝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모든 패전국들은 멸망하기 전에 외국의 침공을 결정적으로 받아서 멸망하지만은 외국의 침공을 부르는 국내 상황 때문에 먼저 패망의 길로 가고 있다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 자살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불행스럽게도 개인의 자살률이 최근 20년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34명에서 28명 정도로 해서 계속해서 1위입니다. 3번 제외하고 나머지 1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가 자살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지식인들이, 저는 우리 윤 대통령이 정말 다른 분야도 잘하고 계시지만은 군사, 안보, 외교 면에서는 저는 95점 이상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 때 문 대통령이 밖에 나가서 얼마나 냉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군사동맹에서 경제동맹, 가치동맹으로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여러분, 파탄이 날 뻔한 한미일 공조를 여러분 지금 완전히 복원시켰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우리나라가 외교 수교를 193번째로 북한의 형제국인 쿠바하고 수교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유엔 회원국 중에 우리가 수교하지 않은 나라는 시리아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나토에도 지금 준회원국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하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원전, 망해져가던 탈원전을 회복시켜서 원전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수주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꼼짝 못하고 2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지적 수준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대 아테네의 철학자 플라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투표에 무관심하면은, 투표를 잘못하면은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시민들, 지금은 국민들이죠. 국민들이 받는 가장 큰 불이익 중에 하나는 나보다 못한 놈들한테, 열등한 놈들한테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국회 수준은 어떻습니까? 정치 수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든 공적기관 신뢰도 조사하면 제일 꼴찌가 국회의원들입니다. 국회입니다. 국회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정치 개혁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6위에 어떻게 보면은 주인공 국가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덜러리 국가로 떨어집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지적 수준을 높여서 내가 뽑는 투표가, 선거가 정말 나라를 바꾸고 내 후손들을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만들겠다는 이런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일에 지금 우리가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월절 집회를 꼭 참석하십시오. 여러분, 소풍을 와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참석해서 이제는 다시는 민노총과 정교조를 비롯한 주사파 운동 정권이 다시는 집권하지 못하도록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간절히 호소합니다. 자, 결국은 이 넥스트 워라고 하는 이 와인버그 장관의 내용은 쉽게 말하면 광주 사태는 과거에는 5.18 광주에서 일어났지만 광화문에서 광주 사태보다가 몇 배 더 강한 사건이 일어난다. 그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광주 사태 그 1980년도 5월 18일 일어날 때에 그때 미군들이 왜 안 막아줬어요? 미군들이 분명히 있었지만은 우리 한미 간에 미군은 정규전에 한해서 개입하게 됐습니다. 전시에 작전권을 미군에게 들어가면은 그때 한미 연합군을 주위에서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국내 상황이나 소규모 침투 사건 뭐 이런 것은 절대로 미군이 개입하지 못하게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미군이 광주 사태에 들어가서 미군이 작전을 폈으면 우리 종씨 전두환이가 욕을 안 먹었을 텐데. 안 됩니다. 이 동맹이나 여러분, 이 한미 동맹은 앞으로 이런 동맹은 절대 맺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6위지만은 미국이 우리나라하고 이 동맹을 이런 식으로 맺어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나라인데 해안을 가지고 그 한미동맹 때문에 지금 70년 동안 외침을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계속해서 염려하시고 하는 것은 군사력으로 전쟁을 하면 무조건 우리 이깁니다. 미군이 없어도 이깁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전쟁 양상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서는 우리가 10년, 20년 이겨도 후퇴를 하기 때문에 억제를 해야 됩니다. 절대로 안 일어나게 해야 됩니다.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3일 집회를 통해서, 내일 집회를 통해서, 또 4월 10일 총선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신혜식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그야말로 우리 유튜브의 왕인데 유튜브를 제일 먼저 시작하셨고 매니아도 지금 제일 많고 참 이 신혜식 대표님을